압축제에서는 P 델타 효과를 고려해 줘야 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기둥에 초점을 맞춰서 이것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횡장 시스템에서 P 델타 효과가 어떻게 고려돼야 되는지,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횡장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캔틸레버보 형식이고 다른 하나는 라멘 구조 형식입니다. 캔틸레버보 형식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전단벽 시스템이 있겠죠. 라멘 구조는 기둥과 보호가 같이 거동을 하여서 횡력에 저항하는 시스템이죠. P델타 효과를 설명하기에 또 이해하기에 그 전단벽 시스템이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전단벽 시스템을 횡장 시스템으로 하는 건물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왼쪽에 4층짜리 건물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보시듯이 전단벽 시스템이고요. 벽과 그리고 또 기둥이 그 핀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횡장 시스템에는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지진 하중이나 풍하중이 이 건물에 작용하게 된다면은 이 횡하중들은 전부 다 이 전단벽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전단벽은 여기 이런 형태의 풍하중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사하중과 활하중에 의한 수직하중도 받게 됩니다. 이런 각 층마다 이런 형태의 수직하중들이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전단벽은 수직하중도 받아내야 되지만 수평하중도 받아내야 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간편하게 자유물체도로 간소화해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이렇게 캔틸레버보 형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작용하는 하중은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간편화시켜서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아주 간단한 시스템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이걸 기준으로 P델타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작용하는 수직 하중을 P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횡하중을 갖다가 H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의 높이를 L이라고 하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전단벽은 그냥 편하게 캔틸레버보라고 하겠습니다. 이 캔틸레버보는 P라는 수직 하중을 받는 동시에 H라는 수평 하중을 받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H라는 수평 하중에 의해서 이 시스템의 머리 부분에는 수평 변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탄성 해석을 했을 때는 뭐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 세컨드 오더 해석을 했을 때, 그러니까 P델타 효과를 고려했을 때에는 이 변이의 수직 방향으로 P라는 하중이 작용을 하여서 거기에 추가적인 모멘트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추가적인 모멘트로 인해서 또 추가적인 변이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것을 계속 반복하여서 계산해 주면은 어떤 그 시스템 머리 위에 어떤 변이가 어떤 값에 수렴을 하게 되는데요. 그 값을 우리가 델타라고 했죠. 그리고 이 밑에다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H라는 하중이 작용을 하고 P라는 하중이 작용을 했을 때 계산을 하다 보면은 결국 어떤 값에 수렴을 하는데 여기에서의 값을 갖다가 델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시스템이 있다고 했을 때 먼저 첫 번째 탄성 해석에 의한 그 모멘트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죠. 그것은 바로 H 곱하기 L입니다. H 곱하기 L로 이런 값이 있겠죠. H 곱하기 L. 이게 이제 그 퍼스트 오더 해석에 의한 값이고요. 우리가 P델타 효과를 고려를 하면은, 그러니까 변형된 곳에서 내력을 구하면은 여기에 덧붙여서 P델타 효과에 의한 그 추가적인 모멘트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 상황이 델타까지 변이가 생긴 상황이니까 여기에 P라는 하중이 이 변이된 시스템에도 작용을 하니까 요 밑에는 P 곱하기 델타라는 값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인 모멘트 선도를 그리게 되면은 여기에 이 가운데 배가 볼록한 형태의 그 모멘트 선도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 이렇게 이 끝과 이 끝점을 갖다가 연결하는 직선을 그어주면은 여기 배가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작은 델타라고 쓴다면 여기에서의 값은 P 곱하기 델타라는 값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P 델타 효과에 의한 모멘트의 증가분을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P 그 큰 델타 효과라고 하면 시스템 머리 부분에 있는 변이로 인해서 생긴 그 추가적인 모멘트를 얘기해 주는 것이고요. P 작은 델타라고 하면은 여기 이렇게 시스템 내부에서 생긴 변이로 인해 생기는 추가적인 모멘트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근데 이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했던 것은 엄밀히 나누면은 기하학적 비선형 해석이 됩니다. 기하학적 비선형 해석이 있고요. 그리고 또 재료 비선형 해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재료 비선형 해석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 비선형 해석은 우리 물질이 가지고 있는 비선형성을 고려해 주는 것이죠. 이게 만약에 기둥이고 콘크리트 기둥이라면은 콘크리트가 가지는 그런 물성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 철근이 있다면 철근이 가지는 물성도 있겠죠. 그럼 이 둘을 갖다가 이 해석에 고려를 해주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물론 크리프와 그 수축도 있겠지만요. 이렇게 응력 변형률 선도에서 이런 것이 콘크리트 응력 변형률의 그런 고동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철근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겠죠. 여기도 응력이고 여기도 변형률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비선형성을 해석에서 고려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탄성 해석에서 해주는 것은 여기에 첫 번째 이 탄성 계수를 고려하고 여기에서도 첫 번째 초반 부분의 그런 물질의 성질을 해석에 고려해 주는 것이죠. 여기에서 제가 이 탄성 해석에 의한 값과 그리고 또 비선형 해석에 의한 값의 차이점을 한번 표로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건물이 있다고 해봅시다. 아니면 어떤 부재가 있다고 하면은 이 부재가 힘을 받았을 때 그 힘에 의한 변이를 갖다가 이 그래프에 나타냈다고 해봅시다. 여기에 힘이 되겠고요. 여기에 어떤 변이 델타라는 값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힘을 주면 줄수록 변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 변이는 뭐 이런 형태를 보인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여기에서 탄성 해석을 할 때 그 가정을 하는 것은 그 탄성 해석 시의 그 시스템의 강성이 얘로 일정하다고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이 기울기가 낮아지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어떤 정해진 값, 일정한 값을 이 시스템의 강성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힘이 작용한다고 했을 때 탄성 해석을 한 것과 비탄성, 그러니까 비선형 해석을 한 것의 결과값은 다르게 됩니다. 여기에 힘을 갖다 P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탄성 해석을 했을 때 받아내게 되는 그런 그 변이의 값은 여기 보면 이 값이 되겠죠. 이걸 우리가 델타 뭐라고 할까요? L이라고 하겠습니다. 델타 L, 그 선형 해석에 의한 변이 값입니다. 그러면 비선형 해석을 했을 때는 델타 N 이 값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힘을 가해도 실질적으로는 변이의 차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그 P 델타 효과, 특히나 압축제에서 P 델타 효과를 고려해 줄 때 이 재료의 비선형성도 고려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만약에 그냥 기하학적 비선형성만 고려해 줬다면 거기서 나오는 변이의 값은
그 재료의 비선형성을 고려했을 때 나오는 그 변이의 값보다 작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 실질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하중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P델타 효과를 고려할 때, 해석을 할 때에는 그 기하학적 비선형성과 그리고 또 그 재료의 비선형성, 이거 둘 다 고려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기하학적 비선형성은 그 유한요소법으로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 재료의 비선형성도 내가 물성을 갖다가 정리를 하고 그 해석을 이 물성에 따라서 하게 한다면 이 둘 다의 비선형성을 고려를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재료의 비선형성까지 각 부재마다 다 고려해줘서 해석을 하게 되면 그 계산이 아마 하루에도 끝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계산을 계속해서 어떤 결과값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값이 발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저도 옛날에 이런 시스템을 테스트 한번 해보려고 그 모델링도 하고 한번 그 실행도 한번 시켜봤는데요. 한 번도 제 기억에 수렴하는 값을 얻었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결론은 재료의 비선형성을 이런 식으로 응력 그 변형 유성도로 다 고려해서 각각 부지의 모든 것을 고려해주면은 너무 그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또 효율적이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강성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강성을 줄여줘서 재료의 비선형성을 고려하고 대신 계산은 선형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하학적 비선형성은 고려를 하되 재료의 비선형성은 강도를 줄여주고 난 다음에 선형으로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표에서 제가 한번 그 내용을 표현을 해보면요. 만약에 어떤 P1이라는 값이 그 부재에 작용을 할 때 결국 마지막에 내가 얻게 되는 값이 델타 N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까지 다다르는 방법은 내가 재료의 비선형성을 고려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또 다른 좀 편법이나 아니면 근사값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처음에 내 시스템의 강성을 이 빨간 줄로 하지 않고 이렇게 기울기가 낮은 강성으로 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값에 다다르게 되겠죠. 이제 여기서 문제는 이 강성의 약해진 정도를 얼만큼 정확하게 예측해낼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 강성이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근사값만 대충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철근의 양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조그만 값에도 그 값들의 변화가 생기게 되겠죠. 그렇지만 이걸 전체 시스템으로 봤을 때 거기서 생기는 오차가 이 건물을 디자인하는데 그만큼 어느 정도 영향은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강성을 줄여주는 그 강성 감소 계수는 규정을 찾아보시면은 몇 가지 이렇게 권하는 그런 값들이 있습니다. 그 값들을 기준으로 엔지니어가 생각하기에 이 값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적용을 해서 그리고 나서 해석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보너스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3D로 수치 해석을 하다 보면은 특히나 횡장 시스템 풍하중에 의한 계산, P델타 효과를 계산하는 것, 그리고 또 지진 하중에 의한 지진 해석을 할 때 그 시스템이 불안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어떤 해석값이 수렴하지 않고 발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겠죠. 그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료의 비선형성은 강성을 줄여줌으로써 근사값으로 대신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깊게 들어가지 않겠고요. 두 번째는 비선형 해석은 반복되는 계산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결과값입니다. 그 말은 어떤 계산들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말이죠. 내가 어떤 값에 도달하기 전에 그 전에 했던 계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있는 계산의 결과값들을 살펴보고요. 그 해석이
발산하기 전에 값들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이 시스템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비정상적으로 변이가 큰 부재가 있거나 비정상적으로 너무 연약한 그런 형태의 거동을 보이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죠. 거기에서 혹시 내가 강성을 너무 작게 주지는 않았는가, 혹시 여기에서 절점 조건이 적절치 않았지는 않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값이 발산하는 경우는 어떤 절점의 조건이, 구속 조건이 제대로 정해지지 않거나 아니면 시스템 자체가 너무 약해서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 시스템이 수렴하지 않는다면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까지 제가 기둥에서 그리고 또 횡장 시스템에서 P델타 효과가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설명을 했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것이 디자인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런 얘기들을 한번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과 그리고 또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